그럼 지금부터 2020년 교무행정원 직무연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재신 남해문화관광해설사님의 충무고 이순신의 순국지 남해가 성지다에 대한 강의를 듣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시간을 1시간 달라 했는데 두 분이 20분 쓰고 가셨어요. 그래도 핵심은 늘어지는 게 좋은 게 아니니까 제대로 확실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남해 설천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리고 초중고를 우리가 일학사나 충렬사로 소풍을 많이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무를 잘 몰랐습니다. 근데 제가 36대 이제 작가 김은희 쓴 카레 노래를 듣고 예사롭지 않았어요. 이분이 예사로운 분이 아닌데 내가 남해 태어나가 이분을 몰라야 되겠나. 그래서 난중일기를 사고 공부를 시작하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서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선은 이 남해 분들이고 또 아이들을 키우고 교육에 관련된 분야에 있는 분들이니까 이순신 순국공원의 의미를 좀 먼저 알고 들어가셔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이름이 바뀌었어요. 이순신 공원으로. 처음에 우리가 반대 많이 했어요. 순국이라는. 왜 순국을 넣느냐. 차라리 이순신 성리공원이 좋지 않느냐. 우리가 말이 씨된다 하잖아요. 그래서 그랬는데 이제 결국은 이순신 공원으로 바뀌네요. 제 개인 생각은 이순신 성리공원 얼마 좋습니까?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순신 공원은 있지 않습니까? 2012년에 시작돼요. 아마 그 당시 우리 남해 도지사가 경남도지사가 김두관이라는 분이었는데, 아마 그분이 도지사가 되시고 우리 고향 남해에 뭔가를 하고 싶으셨는지 기본은 처음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여기를 이제 이순신 평화공원을 하려고 처음 시작한 거예요. 글로벌 시대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조선이나 명나라 일본이 서로 싸웠지만 이제 글로벌 시대에 우리가 서로 이곳에서 선대들이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일본 외구들도 죽었고 명나라 군사도 돌아가셨고 우리 조선 수군들도 순국하셨기 때문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분들의 혼을 달래기도 하고, 이제 글로벌 시대에 중국도 여기 와서 참배하고 일본도 참배하면서 활성화시키자는 의도였는데 그게 이상하게 지지면면해지다가 7년 동안 이 순국을 만드는데 7년이 걸렸어요. 7년 걸려서 2017년 4월 28일 날 개관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임진왜란 7년 마지막 싸움이 여기 노량해전인데 이 공원이 7년 만에 이루어지는 게 그냥 우연일까, 그 생각을 제가 했어요. 다음에 7년이 걸렸고요. 지금은 이순신공원, 처음은 이순신 평화공원을 하려 했고 이순신 순국공원을 하다 이순신 공원으로 이제 됩니다. 그리고 저기 일학사 가보셨죠? 일학사를 기준해서 저쪽 편은 호국광장, 이쪽 편은 관음포광장이에요. 호국광장은 이게 한자가 보호할 호자를 쓰거든요. 이게 나라를 보호한 곳이다라는 의미로 충무고의 나라를 보호하고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호국광장. 여기 관음포광장이라 하는 이유는 요 안에 바다를 관음포만이라고 그래요. 관세음보살 준말입니다. 우리가 보리암에 가면 모시는 보살이 관세음보살이에요. 우리가 보리암에 가서 기도해봤습니까? 관세음보살은 살아있는 사람의 소원을 잘 들어준대. 그래서 관세음보살이라고. 관세음보살의 준말을 가진 여기가 관음포만이에요. 근데 이 관자가 볼관자에 소리음자를 쓰거든요. 제 소리가 보입니까? 들리죠? 네, 약간 이게 평이상학적인 높은 수준의 보현이라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이곳에 정말 살아있는 사람의 소원들이 이루어졌어요. 우리가 1236년에 8만 부처님 말씀을 나무에 새기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루어지거든요. 여기서 하고요. 그 다음에 1383년에 관음포 대첩이 있어요. 혹시 아시는지 모르지만 외구가 127척 들어오는데 우리 배 47척으로 정지장군이 여기서 대성을 거둡니다. 대성을 거두면서 하는 경 그때 비가 왔어요. 우리나라 최무순이 만든 하포 있잖아요. 그걸 최초로 해상에서 사용한 곳이 이곳이에요. 그리고 1998년 노량해전이 여기서. 물론 충무에 돌아가신 건 정말 안타깝지만 여기서 조선 백성이 전쟁이 끝나길 바랬겠죠. 이루어졌죠. 관음포 대첩 때 애고가 120척이 왔는데 이겼으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고려 백성들도 왜구가 120층 들어오는데 이겼죠. 그리고 팔만대장경도 있잖아요. 몽고가 물러나게 하려고 고려 사람들이 부처님 말씀을 정성을 다해 나무에 새겼어요. 근데 몽고가 물러갔잖아요. 이제.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들이 손을 다 들어주는데 그 들어주는 기운이 어디서 오느냐? 정성을 다해야 된다는 거죠. 팔만대장경을 판각하기 전에 이규보가 신규고문을 써요. 천지심에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뭐가 올라가게 해서 이렇게 기도를 한다. 한번 찾아 읽어보세요. 인터넷. 정성을 다해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쓰기 전에 그게 이제 우리가 죄를 지내잖아요. 뭔가가 이루어지게 하려면. 그리고 정지도 있잖아요. 하포를 사용해야 되면 어떻게 합니까? 불을 지펴야 그게 다 들어가서 하포가 터지잖아요. 근데 비가 왔어. 그러니까 정제장군이 지리산 30여 명께 빌어요. 나라의 전망이 지금 이 지경인데 제발 비를 그치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진짜 비가 그쳤어요. 그리고 노량이 이제는 물러가는 적이거든요. 철수하는 상황이에요. 근데 충무공께서 이네들과 싸운 이유는 이네들이 7년 동안 우리를 괴롭혔고 또 이네들을 그냥 보내면 또 가서 정비를 해서 재침할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기도하죠. 정말 기도가 이래요. 이수신이 맑은 물에 손을 씻고 향을 피워놓고 뼈의 선단에 올라 무릎을 꿇고 이 원수들을 죽이다 내가 죽어도 나는 아무런 근심이 없겠다 기도를 해요. 그렇게 하고 싸운 싸움이 노량이죠. 근데 그 싸움에 왜 쓰느냐? 500척. 조선 반업선이 한 80척. 우리가 조명연합이었거든요. 그래서 명나라배가 한 200척 가까이 있었다는데 열세의 상황이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근데 지형지구를 잘 이용했죠. 밀물 때 가는포 안으로 밀어넣고 여기 이내기 끝과 어슬 끝을 딱 막아버리죠. 천망대가 저 가라 쪽에 있죠. 그쪽을 딱 막고 싸웠기 때문에 지형지구를 잘 이용했죠. 중국께서. 아무튼 그래서 대승을 얻었습니다. 다 불리한 상황이었어요. 고려 정지장군도 마찬가지고 120척 47척인데 대승을 거두거든요. 그런 일이 일어난 곳이라고 여기를 관음포 광장. 오늘 여러분이 여기 강의 들으신 이곳이 이수신 리더십 정관, 여기가 노량대원, 저기가 전성관, 순국관, 충무관, 그리고 통제관, 앞에 관음루, 관세음보살, 관음포 이런 걸 저기를 관음포를 생각해서 관음루. 그리고 혹시 고3 아이가 있으면 보리암에 한번 시간에 가서 기도하세요. 예, 되게 해달라고. 살아있는 손 꼭 들어줍니다. 저는 기도를 우리 아들이 고3인데 2000년도, 2000년에 올라가 기도하고 제발 아들을 달라. 내가 39인데 그때 어떻게 기도하냐면 결혼을 해보니까 남자들이 자기들이 남자라고 큰 소리를 막 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양처럼 여자한테 큰 소리 안 치고 어지고 선비 같은 아들 하나 달라고 기도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태어나서 지금까지 얘가 짜증을 내는 거 안 봐봤어요. 그래서 기도 빨리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저 띄어쓰기를 틀렸네요. 그래서 제가 충무공을 이 순국한 이곳을 성지라, 우리가 예수님, 부처님, 공자님이 태어난 곳을 성지순례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 여기는 성지순례 해야 한다는 개념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제 이름이 서재시인데 천천히 서 있을 때 천천히 마음을 주고 천천히 마음을 거둡니다. 말씀드렸고요. 시간이 없어서 위대한 리더의 덕목에 제가 이 충무공을 공부하다 보니 그분의 책이 우리 집에 한 50권 이상이 있는데 정말 마음에 들면 10권씩 읽고 마음에 안 들면 한 권으로 끝내는데 그 책 중에 이수신 성리 리더십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서 그 작가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수신은 그냥 유능한 리더가 아니다. 이수신은 위대한 리더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왜 그렇게 위대한 리더인가 그걸 보여주는 단계가 이렇게 있습니다. 지식이 있다. 우리가 남을 가리키고 남을 이끌려면 속된 말로 뭣도 모르면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내가 상대방도 많이 알아야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잖아요. 충무를 공부해보면 의문이 사서상기학, 대학 중용, 논어, 맹자 다 읽고 시경, 서경, 역경, 춘치얘기 다 읽고 황석공의 소서, 황석공의 소서는 여러분이 생소할 텐데 정말 한번 혹시 관심 있으면 찾아서 읽어보십시오. 정말 괜찮습니다. 소서, 오자병법, 송자병법 다 읽었다가 나오고
일기에도 이 책에서 읽은 이야기를 인용을 많이 하거든요. 이미 춘추 얘기까지 다 읽으신 분이니까 아마 지식면에서는 조선 최고의 학자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무인들은 사실 책을 잘 안 읽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군인들이 또 뭘 하려는지 모르지만 책을 아무튼 많이 읽은 사람은 당한 얘기가 힘들잖아요. 충무공은 어디서라도 그게 문인들도 충무공을 두려워한 이유가 어떤 상황에도 답을 너무 잘하니까 두려워했던 것 같고, 그 다음 약속과 신의를 지키며 이익에 따라 움직이지 않는다. 공자님이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소인은 이익에 밟고 내인은 이걸 뭐라 하죠? 군자는 의에 박다. 이렇게 옳은 이에 박다. 군자는. 소인은 근데 상대를 안 좋아해도 저 사람을 따라가면 내가 이익이 있을 것 같으면 그 사람과 우리가 그런 거 많이 느끼죠. 예, 저도 많이 느끼는데, 그리고 오직 사랑할 뿐이다. 충무공의 일기를 보면 임진왜란때 전쟁을 가가 싸우고 있고, 싸움 올 때 왜 싸우고 올 때 있지 않습니까? 백성을 만나면 눈물을 흘립니다. 여기서 기다리고 있으라, 어디 숨어 있으라, 전쟁이 끝날 때까지 몸을 잘 보존하라, 그런 거 있고요. 또 충무공의 일기에 보면 적도 사랑합니다. 외국 포로들을 잡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명절이 돌아왔는데 설에 외국들이 포로들이 너무 불쌍해서 술도 주고 자기들 문화에 맞는 그 명절에 잔치를 하게 만들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는 사랑이 넘치는 분이었죠. 인간을 똑같이 보는 거죠. 적이든 뭐든 상황에 따라서 적일 뿐이지 그냥 휴머니스트였다는 거죠. 그걸 나중에 해드릴게요. 아니. 그리고 인명재천이다. 충무공이 세 번을 파직을 당하고 두 번을 22년 뱃을 동안 세 번 파직 당합니다. 두 번 백의종군을 할 때 고문을 당하고 이러거든요. 백의종군 할 때 고문 당하지 않니? 잘못했지 않느냐? 인정해라 이러면 나 안 했다. 그렇지 않다. 이렇게 하다 보면 그때 주위에서 있지 않습니까? 충무공이 이렇게 말해요. 야, 그렇게 가만히 있다가 그 고문 당하다 죽는다. 어디 술을 써라 이런 옆에서 많은 조언을 합니다. 그럴 때 충무공이 사람이 죽고 사는 건 하늘에 달렸다. 사람 손에 달린 게 아니다. 인명재천이다. 이런 사생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게, 파직을 당하든 고문을 당하든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이분이. 그런데 일기라든지 그분의 장계라든지 그분이 충무공에 쓴 편지라든지 이런 게 다 드러납니다. 우리 그렇게 안 쉽잖아요. 그 다음 신상 필벌을 원칙을 한다. 충무공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엄마로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들이 뭘 잘했을 때 칭찬하지 않습니까? 그럼 아이들이 더 잘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잘했는데도 그냥 무덤덤 내두면 별로 반응이 없죠. 저도 어릴 때 그랬어요. 근데 잘못했을 때 벌을 주지 않으면 다시 그 잘못을 한다는 거죠. 이 예를 하나 든다면 충무공이 임진왜란이 일어나서 제1차 해전을 거제도 옥포해전을 하는데 전라자 수영에서 5월 7일 날 출발할 거다 했는데 5월 4일 날 5월 4일 출발하기 전날 있잖아요. 항옥현이라는 군사가 탈영을 합니다. 그게 바로 가서 잡아오라 합니다. 잡아오라 해서 바로 목을 칩니다. 왜? 이분이 사람 목숨을 아끼지 않아서 쳤을까요? 아니죠. 만약에 이 지금 첫 상황에 이 탈영한 군사를 목을 치지 않았을 경우 앞으로의 많은 군사의 누수를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만약 아랫사람이면 야, 탈영하다 잡히면 죽는데 양 죽을 거 싸우다 죽자. 싸우다 안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탈영이 없어져. 전혀 탈영을 하지 않아. 주변 싸움을 할 때. 탈영하면 목을 베니까. 그래서 탈영을 안 합니다. 이 신상 필벌을 원칙을 한다. 혹시 아이들 키울 때 잘하면 상 주세요. 못하면 벌을 줘. 그런 아이들이. 그리고 미리 노력한 사람이 제 할 일을 한다. 창의적이라는 거죠. 전라자수사로 내려온 게 충무공이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1년 2개월 전에 내려와서 거북선을 만듭니다. 이 거북선을 만드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일본은 병선 육박전이야. 배에 올라타서 칼싸움합니다. 그게 그들의 전법이고요. 조선 수군은 포를 쏘거나 활을 쏘라면 잘해. 그런데 일본이 배에 올라타서 칼싸움을 하면 두려워요. 그래서 충무공이 이걸 보완하는 방법이 뭘까? 그러다가 그래, 배에 지붕을 씌워버리자. 그럼 일본이 외국 못 올라타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어쩌면 이 거북선 때문에 우리가 이겼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매우 일본의 전선에 다 들어가서 양쪽으로 포를 쏘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 안으로 들어가서 포를 쏘려면 외국들이 배에 올라타면 우리가 못하죠. 근접전을 못하죠. 그리고 또 하나 이 거북선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는 뭐가 있냐면 예전에 있지 않습니까? 현대조선이 그 영국에 가서 배 수주를 받을 때 정주영 회장이 가서 갔는데 그 당시에는 그리스가 굉장히 배를 만드는 수준급의 나라였어요. 근데 이 경쟁을 하는데 불리하잖아요. 그게 정주영이 있잖아요. 뭐 예전에 거북선이 그려진 지폐가 있었죠. 그걸 보여줍니다. 이게 우리나라는 이미 400년 전에 이런 배를 만든 나라다. 그렇게 수주를 받아와서 조선소를 배를 만들면서 조선소를 만들었다잖아요. 예. 근데 충무공이 세계 역사에 배에 지붕을 씌울 생각을 한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것도 1591년. 대단한 민족입니다. 우리 그거 아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좀 많이 비하시키죠. 나가셔도 됩니까? 그리고 항상 정의의 편에 선다. 정의의 편에 선다. 이 정자가 발을 정자잖아요. 우리 조선시대 때 정여립 모방 사건이 있었어요. 정여립이 모방을 한다고, 그죠? 아시죠? 그때 있잖아, 송광경찰이 주동을 해서 선조임금과 같이 해서 그 도민들 있잖아요. 거의 한 1000명이 사살되는데 그때 당시 있지 않습니까? 정언신이란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청몽을 좋아했어. 그런데 정언신이 옥에 갇혔어. 정여립과 구총관이에요. 그런데 충무공이 그 옥에 매내를 가요. 그 우리가 영모에 지금 직장을 할 때 만약에 생각해서 교육청에 있는데 교육감이 어떤 분을 싫어해. 저 사람과 친하다가 나도 또 불이익이 올까봐 가까이 안 하겠죠. 그런데 있잖아요. 정원신이 옥에 면회를 갑니다. 충무공이 정원신이. 근데 가니까 그때 정원신이 우의정이었어요. 가니까 옥지기들이 막 술을 먹고 잡담을 하고 노는 거예요. 웃고 희낙낙. 그러니까 충무공이 제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한나라의 대신이 옥에 갇혔는데 너희들이 그래서 되겠느냐. 공개를 하죠. 그게 이 옥에 옥지기들도 부끄러워서 숙연해졌다. 근데 영모를 한 사람을 면회가는 것도 정말 대단한 일이지만 그 영모하신 분 옥지기들한테 꾸지람을 하는 것 자체도 우리로서는 전혀 할 수 없는 일이죠. 전혀 아무도 근처로 안 갈 것 같아요. 이 정의, 항상 정의에 편했습니다. 옳은 정언신이 그런 사람이 아닌 걸 충무공도 충분히 알고 그 전에 인간관계로 정이 드는 사람인데 아무리 영모에 휩쓸려 오게 있다 한들 면회를 가야 되지 않나 마음에서 가셨겠죠. 저는 못 갈 것 같아요. 저도 나쁜 사람은 아닌데 간이 작아서 못 갈 것 같아요. 근데 갑니다. 만약에 거기 갔다가 또 영모에 정원신하고 이수식 또 친한가 보다 또 엮여서 죽게 될지 어찌 알겠습니까? 그래도 갑니다. 그게 용기죠. 저런 인명질천이다 저런 게 용기입니다. 우리가 용기는 그냥 우리가 막 싸움을 해서 이기고 이게 용기가 아니라 마음속에서 일어난 오른편에 내가 설사 불이익이 올지라도 가서 하는 그게 저는 용기라고 생각해요. 진정한 용기. 그리고 하늘이 감동하게 정성을 다했다. 정성. 우리 혹시 하늘이 감동하게 정성을 다했다고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충무공에 관련된 책을 읽으면 있잖아요. 모든 전문학자들이 이 정성을 다했다 해서 적용되는 게 명랑해져. 명랑. 일본 배가 약 300척, 우리 배가 13척. 물론 12척이라 했지만 싸움하는 당일은 13척이 있었어요. 싸우는데 이겼잖아요. 그게 그냥 단순히 충무공이 지략이 뛰어나서 지형지물이 유리하게 해서 그럴까요? 정성. 명랑해전이 1597년 9월 16일 싸우는 때 그날 뒷날 일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하늘이 도왔다. 천행이다. 이렇게 하거든요.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싸움은 하는데 그때 부하들에게 그러잖아요. 필생적사, 필사적사.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지금 이 상황에는 그냥 죽기를 각오하고 싸워라. 그런데 안 죽죠, 다. 배도 전혀 파손이 없죠. 일본 배만 다 하죠. 그걸 명랑해지네요. 노량해전도 마찬가지. 정성을 다했죠. 기도를 했죠. 저도 기도합니다. 지금 우리 아들이 고3인데 이 노트에 써요. 100번씩. 가가 공부를 써 1, 2등은 안 하는데 그 서울시립대 이었다 하더라고요. 서울시립대 건축학과에 합격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세상을 이롭게 하는 아이가 되게 해주세요. 말이 시대에서 되라고 정성을 다합니다. 그러니까 노량해전을 역사식으로 보거든요. 왜? 노량해전은 사실은 안 싸워도 돼. 이네들이 철수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충무 그때 명나라 진린이 싸우지 물러가는 적인데 싸우지 말자 하거든요. 그냥 보내자 하거든요. 그때 충무공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삼국시대부터 백제가 천자문을 일본에 보냅니다. 그죠? 그리고 많은 문물을 보내준 우리나라가 은인의 나라다. 그런데 감히 전애들이 은인의 우리가 은혜를 엄수로 갚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저 사람한테 정말 잘했는데 이 사람이 나를 몰라주면 어떻습니까? 확 죽이고 싶죠. 근데 충무공이 하신 말씀이 그래요. 우리는 그들에게 문화와 문물과 모든 걸 도와주는 은인의 나라다. 근데 그네들이 감히 우리를 쳐들어와서 7년 동안 우리를 괴롭혔다. 그래서 용서할 수 없다. 그리고 만약 그들을 그냥 보냈을 경우 그들이 다시 재침하면 또 어떻게 이런 상황이 일어나는데 안 된다. 마지막까지 다 씨를 말려야죠. 그렇게 싸우는데 노량해집니다. 역사하시기. 이 9단계를 위대한 리더의 덕목이라고 그분이 정의를 하더라고요. 이수신 성기 리더십의 임원민이라고. 이분 외에 또 뭐 이수신 씨는 이미 준비를 마쳤나이다 이런 책들이 더 정밀하게 디테일하게 이수신의 위대함을 말하고 있지만 이분은 정리를 이렇게 잘해서 제가 강의하기 좋아서 이분 걸 따왔습니다. 이수신 성기 리더십. 이게 지식 남의 리더가 되려면 첫째 지식이 우선이에요. 제일 먼저 지식이 있어요. 신의, 사랑, 용기, 위험. 위험을 아까 빼드렸는데요. 이게 항우키를 죽이는 위험이죠. 두려워하게 하는 거죠. 리더를. 이 사람을. 그렇게 창의성, 정의감, 정성, 역사식. 이수신 씨는 이미 준비를 마쳤나이다. 11시 때 말씀해 주세요. 혹시 12시까지 했으면 좋겠는데 여기도 그렇게 말합니다. 재미있지 않습니까? 재밌죠?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 들었죠? 그 책에도 이수신의 승리 비결이 정성, 사랑, 자력, 정의가 있죠. 한석공의 소서라는 책이 있는데 그 한석공의 소서의 1장 이게 뭐냐면 혹시 장량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예? 그 한나라를 세우는 유방을 도와서 한나라를 세운 그 책략가가 장량이거든요.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장량이 있잖아요. 젊은 날 그 어느 다리를 지나는데 노인이 탁 나타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신발을 다리 위에 탁 던져요. 이 사람이 예사롭지 않았겠죠. 주워 오라고. 젊은 장량이 가서 주워 옵니다. 근데 다시 또 던져. 우리가 그리 하면서 화가 날 거 아니야. 나세 노인이 그래. 그런데 장량이 또 다시 주워 와요. 그러니까 이 노인이 하는 말이 내일 새벽 몇 시까지 이 다리에 다시 놓이라. 내가 그러면 좀 채워주겠다. 그 새벽에 갔어. 거기 없어 노인. 또 뒷날 갔어. 없어. 그러니까 이 장량이 탁 생각에 느낀 게 시간이 안 지켰나. 그래서 아예 그 밤새도 거기서 기다리는 거야. 진짜 새벽에 노인이 실험을 한 거지 노인이. 그러면서 책을 줍니다. 그게 황석공의 소설하는 책이에요. 한번 아주 자주 읽어보십시오. 그 책에 첫 문장이 뭐라 나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이 예가 없는 사람은 신의가 없다. 예가 우선 있어야 신의가 있다. 신의가 없는 사람은 어질지 못하다. 어질지 못한 사람은 덕을 쌓지 않는다. 덕을 쌓지 않는 사람은 도의 길에 이를 수 없다. 이 5가지는 따라 노는 것이 아니다. 같이 논다. 자기가 예의도 없고 건방진 인간이 내가 도를 깨치겠다 이 말이 아니다. 친구가 어리도 없는 인간이 내 학교 장학금을 냈다 잘했다 그 아니다.
안 맞다. 이거랑 같이 있는 거야. 하나가 차야 두 번째가 차고, 얘가 차야 신이가 차고, 신이가 차야 어짐이 있고, 어짐이 있으면 뒤에 덕이 있고, 도를 통한다. 그 도를 통한 사람이 이미 이게 다 차있다. 우리 보기에는 그래 안 보여도. 그게 한석공의 소스인데, 그걸 장량이 그 책을 중국어로 읽었다. 일기에 나옵니다. 한석공의 소스를 읽었다. 그리고 이 손자병법을 놨다는 증거는, 병법을 읽었다고 느끼는 거는 손자병법에 편안하게 시어 힘을 비추가라 이 말인데, 옥포에서 사천년제를 치르고 나서 부하들을 데리고 가서 충분히 쉬게 합니다. 그래야 다음에 우리가 쉬어야 또 힘을 비추게 해서 다음을 싸울 수 있죠. 이런 게 일기에 다 나오거든요. 그리고 1592년 3월 5일 일기, 임진왜란 이기 전인데 서해 유승용이 충무공에 책을 보냅니다. 정선 전수방략이랑 병법을 이런 것도 다 읽었다는 거죠. 무관시험과 우리가 이제 무관 시험 칠 때 있지 않습니까? 물어봅니다. 장량이 있잖아요. 유방을 또 한나라를 세우게 하고 이 사람은 숨습니다. 우리가 있잖아요. 토사구팽이라고 들어봤잖아요. 토끼를 어디서 이 뭐죠 사냥을 하다가 쓰고 난 뒤에 죽이비는 그런 토사구팽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량도 그걸 아는 거죠. 유방이 나라를 세울 때는 자기를 써먹었지만 혹시 나라가 깃털이 잡혀지면 그런 어떤 그 유능한 사람들 죽여버리는 그런 게 있죠. 유방을 한 나라를 세울 때 유방이 한신, 소서, 장량을 쓰는데 소서와 한신은 다 죽입니다. 정치계에 남아있었기 때문에 정계. 근데 장량은 숨습니다. 그럴 때 시험을 치러 갔는데 묻습니다. 시험관이 이수신에게 장량이 신선을 따라가 어디 산속에 가서 신선이 되었다 하는데 자네 어찌 생각하나 물었더니 중국이 이 한석공의 소설을 읽었다고 볼 수 있는 대답을 하죠.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 그래서 신선이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 틀을 이야기하죠. 이게 얼마나 이런 면에서도 굉장히 합리적으로 생각해 막연하게 옛사람들이 장량은 신선이 됐다 이 말을 믿지 않는 거죠. 이게 지식면에서는 모든 게 다 그 시험관도 깜짝 놀랄 정도의 대답을 하는 거죠. 시험관이 이렇게 말했대. 자기들끼리 무관 시험인데 저런 책을 읽지 않고는 대답을 할 수 없는 문제인데 야 여기까지 대답하면 대단하다 이렇게 감탄을 했다는 거죠. 한석공의 소설은 아마 대한민국 사람 몇 명 안 읽었을 거예요. 제가 난중일기를 보고 이걸 사서 읽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10권을 샀어. 그래서 제가 선물했어요. 제 마음에 드는 사람들한테. 그래서 최근에도 물어봤어. 읽어봤냐? 너무 어려워가지고 안 읽었대. 신의와 약속을 지키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정은신 이야기했죠. 정은신. 그리고 오직 사랑할 뿐이다. 일기에 보면 바람이 몹시 차가워 옛사람들이 얼굴 뜬 것을 염려하여 마음을 안정할 수가 없고 허리고 밀어놓으니 이런 마음 아픈 걸 이래 사랑, 보아사랑. 여기는 94년 1월 20일에 있잖아요. 항복한 외인들이 광대놀이를 차렸다. 장수된 사람으로서 그대로 둘 것이 못되지만 항복한 외인들이 노름 한번 하기를 간절히 바라기에 금하지 않았다. 이건 아무나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이 났는데 지금 우리가 한국과 북한이 싸운다. 그건 예상하면 안 되지만 아무튼 일본과 싸운다. 일본 사람들 잡았다. 그런데 명절이 왔는데 이네들이 자기들 나라의 문화를 즐기려고 할 때 감이 어디 이렇게 나오겠죠. 그런데 이만큼 마음이 여린 후머니스트라. 이거 1592년, 1593년 이럴 때 있잖아. 이분이 있잖아. 지금 호 광장에도 이게 있거든요. 이제 92년, 93년 싸움이 많았어요. 옥포해전, 사천해전, 한산해전, 부사표해전인데 싸움이 임진왜란 92년부터 97년까지 싸웠지만 93년부터 98년까지 싸웠는데 이 한 4년은 휴전 기간입니다. 그럴 때 이제 그 싸움에 죽은 부하들을 위해서 충무공이 이렇게 시를 쓰고 윗사람을 따르고 상관을 섬기며 그대들은 맡은 직책을 다하였구만. 부하를 위로하고 사랑해야 함에도 나는 그런 덕이 부족했느라 그대 늑들을 한자리에 부르노니 여기에 차려진 재물을 받아오시라. 죄를 지내게 합니다. 그 죽은 부하들을 위해서. 이 시를
충무공이 우리가 한산선 날 밝은 밤에 술에 올라온지 이 시 아시죠? 다른 시 잘 모르죠? 근데 이분이 쓴 시가 엄청 많습니다. 정말 가슴이 저미는 시가 많아요. 부하, 정말 자기가 아끼는 정훈이라고 부하가 죽었을 때 그 부하를 위해서 장문의 시를 씁니다. 인생이란 반드시 죽음이 있고 죽고 살면 반드시 천명이 있나요? 나라가 목이 없어 섬 오랑캐 쳐들어와. 그래서 잘 너가 죽었다 이러면서 시를 쭉. 사랑 이런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있잖아요. 상대가 알아주면 물불을 안 가립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남자는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여자는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화장을 한다. 그건 화장은 이제 우리 여자를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저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정성을 다합니다. 그런데 부모에게라도 아니면 나를 맨날 못한다 하고 이러면 그거 안 합니다. 어차피 해봤자 못한다는데 뭐 안 하고 싶죠. 근데 아무리 높은 사람이라도 못한다 하면 안 해주고 싶죠. 아무리 내한테 이익이 없는 사람이어도 나를 잘한다 하면 잘하고 싶죠. 혼을 바치죠. 그게 인간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근데 부하들에게 이런 정성을 드리는데 어느 부하가 목숨을 바칠 각오를 안 하겠습니까? 그게 충무의 싸움을 나가면 부하들이 뒤로 안 빼고 앞장서서 싸우려 하니까 다 이기지. 그걸 우리가 간과하는 거죠. 보여드릴까요? 이 시는 저 호국광장에 가서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이 녹동과 눈여운 시절에 또 백의종군 하거든요. 그때 같은 동기 선거위가 말합니다. 야, 그 고문받아 죽는다. 물이라도 먹고 술이라도 한잔 먹자. 고통이 쓰라게 이런 게 이분이 사람이 죽고 사람은 하늘에 달렸다. 사람 손에 달린 것이 아니다.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죠. 또 저는 이 위험에는 있잖아요. 여도수군 옥천이 외적의 소식을 또 자기 집으로 또 패는데 잡아다가 목을 베어 군중 앞에 오시. 네, 그 다음부터 부하들이 촬영할 생각 안 합니다. 이건 있잖아. 이분이 신상 풀빌에 관한 건데 처음 오프 예전에 딱 치르고 왔어요. 장계를 어마어마하게 씁니다. 이렇게 누가 뭐랬고 이래가 올립니다. 그래서 부하들이 상을 받잖아요. 그 다음에 가면 더 잘하지. 더 잘하고 싶은 거야. 근데 우리 리더가 안 알아주면 안 할 생각, 알아주지도 않는데 우리 인간이 그렇겠죠. 그런 그 예입니다. 이거 제가 적게 적었는데요. 창밖에 많습니다. 이거는 있잖아. 거북선을 만들고 난 뒤에 임금에게 이 말씀은 장계를 올린 글을 제가 따왔습니다. 신이 일찍이 외적이 침략을 염려하여 특별히 거북선을 만들었다. 그리고 임진왜란 때 충무공이 있잖아요. 조선의 조총을 해수했어 있잖아. 그걸 대장장이와 정사준 이런 사람이 똑같이 만들어합니다. 똑같이 만들었어. 조직에서 우리가 이렇게 똑같이 만들었다. 대량으로 만들면 어떻게 했냐. 장계를 올렸는데 조정에서 그거는 답을 안 했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아마 총을 많이 만들어서 총구가 저리로 가고 북쪽으로 가다가 이리로 가고 그건 제 생각입니다. 항상 정의의 편을 쓴다. 이건 있잖아요. 예를 하나 든다면 제가 충무공을 공부할 때 카레너를 읽은 이후에 두 번째 반한 건데 충무공이 32살 열애 무과국제예요. 그래가 그해 11월까지 발령이 잘 안 나요. 11월까지. 우리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렇게 가만히 있다 언제 발령받을래? 어디 아는 사람이 윗전에 있으면 줄을 대서 빨리 발령을 받아라. 이랬더니 충무공이 이렇게 말합니다. 건세 있는 가문에 떠나들었었던 이건 아니구나. 이거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나이 대장부로 태어나서 나라에 쓰임이 있으면 목숨을 바쳐 충성하면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밭갈이하고 살아도 만족하거늘 그랬고요. 또 충무공을 알아보는 병접 방사 김기영이 있잖아요. 예전에는 사대부들은 아내 6명 가지고 있어도 괜찮았어요. 크게 허물이 안 됐어요. 그럴 때 이제 이수신이 괜찮거든. 그분이 보기. 그 사람도 된 사람이겠죠. 참 괜찮았어. 그래서 있잖아요. 어쩌냐면 중매쟁이를 넣습니다. 나한테 소녀가 있는데 자네 첩으로주고 싶다. 그때 충무공 이렇게 말해요. 건세 있는 가문에 떠나들어서 뜬구름 같은 영화를 훔치는 것은 나의 서치가 되리라. 그때 좀 팔품이었어요. 우리가 조선은 있잖아요. 종구품부터 시작합니다. 종구품, 종팔품,
종팔품 이제 공무원시험 9급이 돼서 8급되는 상황인데 국방부 장관이 딸을 준다는데 안 하겠대. 지금 예를 든다면 8급이 된 사람에게 국무총리가 딸을 주겠다는 거와 똑같이 안 하겠대. 그래 하겠습니까? 남자로 입장 바꿔놓고 우리는 두 말 안 하고 이게 웬 행정가 하죠. 99.9%가 그럴걸요. 근데 사양합니다. 이 예는 서익과 김기영, 성박, 유전, 남종인, 진린, 손식, 조원, 이후배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높은 사람들인데 다 제가 언급을 할 수가 없는데 3시간 좀 제가 이걸 다 언급하는데 이 사람들이 관련된 이야기가 다 이런 식입니다. 이 사람들이 7단계 높은 사람들이 뭘 시키면 못한다고 그 원칙에 맞지 않는다. 서익, 김기영 딸을 준다는데 사양, 성박 발포 만화할 때 그 검은 거 만든다고 그 발포에 있는 그 전라자수사가 오동나무 배간다니 못한다. 이거 나라 물건이다. 당신 사사롭게 쓸 수 없다. 그때 성박이 딸이 시집을 보냈는데 그걸 배에서 오동나무 배에서 검은 거 만들어 보내려고 했다네요. 못한다. 하지 마라. 그래서 불이익을 당하고요. 유전 이분이 정팔품 때 그 훈련을 봉사할 때 이분이 장가를 가셔서 처가가 부자였어요. 장인이 좋은 하설통을 중국에서 온 하설통을 메고 다녔는데 그때 유전 그 당시 국방부 장관이 자네 그 하설통 내주라 이랬더니 못 준다. 내가 만약에 이걸 주는 건 괜찮은데 내가 이걸 줬을 때 병조판사한테 줬을 때 자기는 종팔품인데 사람들이 뭐라 생각하냐 내고 좋다 생각 안 하겠냐. 그래서 못 주겠다 이랬는데 유전 이분은 아 자네 말이 옳다 이렇게 했다고요. 담종인 중국 사람인데 있잖아요. 조선에 와서 이수신에게 글을 보냅니다. 외승들이 있는데 외구들한테 건드리지 마라 이렇게. 중국어 그게 명나장수에게 그게 무슨 말이냐. 그들이 머물고 있는 외승은 우리 땅인데 왜 그들을 건드리지 마라 하냐. 이게 무슨 해괴한 말이냐 이러면서 편지를 보내죠. 명나장수한테. 그다음 진린 이분은 이수신을 알아본 분이고요. 이 진리는 사실은 노량해지는 하지 말자 하죠. 근데 뭐 안 된다 이랬는데 결국은 진리는 중국을 따릅니다. 손식이라는 분은 있잖아요. 소문에 막 이수신을 모함을 하니까 이제 옵니다. 충청도 군관 시절에 자네 말이야 군도 한번 그려봐 이렇게 너무 잘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활을 쏴봐 너무 잘하는 이렇게 손식이라는 분이 그 이후로는 이분의 이 중국의 팬이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내가 자네를 소문만 듣고 잘못 오판했다. 자네를 미리 알지 못한 게 참 아쉽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조원 이분이 우리가 임진왜란때 어병정하세요. 충청도 혹시 옥천 아시죠? 그럼 조원의 이분도 이수신을 알아보고 막 이렇게 모함을 하니까 내가 소문으로는 전라도 관할에 이수신이 가장 잘한다는데 무슨 소리를 하냐면서 고가 점수 매기는데 밑으로 줄 수 없다 이렇게 하십니다. 이후백은 있잖아요. 처음 한경도 봉구비보 건간회가 근무를 하는데 이후백이 감사로 옵니다. 감사로 왔을 때 다른 사람에게 좀 불이익을 좀 혼을 내는데 이 충무공 극찬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충무공께서 이 감사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아니 사람들이 당신이 깐깐하다고 소문났다. 그런데 왜 나한테는 뭐하냐 이렇게. 나도 사람 볼 줄은 안다. 옳고 그러면 안다.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 이야기가 엄청 맞고요. 명란의 전전날 밤 우리 혹시 꿈 꿔봤습니까? 꿈이 맞는 예가 있던가요? 저는 꿈이 거의 맞거든요. 그때 충무공도 늘 일기에 꿈이 나요. 명랑해전을 하기 전에 얼마나 깊은 생각을 하면 이 노인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거는 장계 쓴 건데 신인이 나타나서 이렇게 하면 이기고 이렇게 하면 질 것이다. 이 꿈속에서 이야기를 해준 걸 일기에 적어놨습니다. 역사식 남정인에게 보낸 걸 필두로 해서 제가 예를 들어서 나눴는데 이 중국의 장수였던 남정인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내는 거죠. 일본 우리가 강화 교섭 시기에 일본의 외성을 가까이 가지 말아 하거든요. 그런데 중국은 이렇게 써요. 거제 옹천 김해 동네들 내진을 치고 그게 모두 우리 땅이거나 우리들은 외군 진영에 가까이 말하면 무슨 말씀이며 우리들은 어서 제 고장으로 돌아가니 제 고장이란 어디 있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또한 터집을 일으키는 자는 우리가 아니고 외적이다. 또 이 외인들이 간사고 번복을 잘해 이제 어떡하 있냐. 여러분부터 신의를 지켰단 말을 들은 적이 없다. 철수한 적을 엉증했다. 그리고 이 충무공은
가정을 잘 지켰죠. 성실하게 기록했죠. 우리가 이제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제가 이게 원래 그 디테일하게 그 예를 들어야 되는데 그래도 대략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이 뭔지는 아시겠죠. 이제 근데 제가 이 부처님, 예수님, 공자님보다 더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부처님 말씀 불경은 누가 쓰냐면 부처님이 돌아가신 뒤에 제자들이 씁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 성경도 부처님이 돌아가신 뒤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썼고요. 공자님 말씀도 공자님이 돌아가신 뒤에 우리가 논어가 공자님 말씀이잖아요. 논할론자입니다. 그게 그 제자들이 씁니다. 그들은 살아생전에 제자들을 같이 다니면서 그냥 말씀하셨어. 이 제자들이 기록했다가 더 아마 아름답게 꾸몄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충무공은 다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공자님 자연사하셨습니다. 부처님도 자연사하셨고 예수님은 물론 살신성이 하셨죠. 충무공 살신성이 하셨죠. 그리고 저는 부처님의 그 열반에 드신 곳이나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런 곳은 안 가봤지만 공자님 사당을 가봤거든요. 공자님 돌아가신 곡부에는 가봤는데 들어갈 때 공자님 78인가 돌아가시는데 딱 들어가는 입구부터 78그루의 항남과 쫙 심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분이 핵심 제자가 73명이에요. 그 거리가 제 기억에 2005년에 갔는데 그 거리가 꽤 길었던 것 같은데 항나무가 촘촘히 있는 게 아니라 그 몇백 년, 1000년 이상 안 됐을 거예요. 공자님 2500년 전 사람이니까 73그루가 쫙 그 무덤에 가는 길까지 엄청 성지같이 꾸며져 있어요. 근데 내가 공부를 해보면 충무공은 충무공은 공자님 못지않은 정말 성인군자 만열인데 기록도 하셨고 살신성인 하셨는데 우리 남해는 왜 이걸 못할까? 내가 살아생전에 이걸 자꾸만 입으로 해서 우리 남해를 성지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충무공이 제가 이 포인트가 54인 거 아세요? 충무공이 54세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충무공이 32세에 무과급제했어요. 그분이 21살에 결혼했어요. 모든 걸 포인트를 쓰거나 이럴 때 그런 거 연상해서 제가 다 합니다. 네. 충무공께서 하신 모든 인생을 다 깨뚫고 그분이 하신 모든 일에 의미를 부여해서 우리 남해를 성지로 만들어야 되잖아. 그래서 제가 맨날 강조하죠. 꽃을 많이 심어야 된다. 우리 남해 오고 나니까 치자도 많이 심고 충무공 이 성지에는 향 냄새가 나고 꽃향기가 날려야 된다. 그래서 나무도 많이 심어야 된다. 제가 맨날 강조를 하는데 강의할 때마다 하고 또 현장에 있는 분들 만나게만 그런 얘기 하는데 좀 이게 아직은 안 먹혔는데 누군가 언젠가 파워가 있는 만약에 우리나라 최고 리더를 만나는 날이 있어서 한마디로 그분이 남해 이수신 공원에 이 향나무 심으라든지 뭐 꽃나무를 많이 심으라든지 거기를 성지순례하게 만들어라. 대한민국 모든 사람이 거기 성지순례 한번 가면 뭐 선물을 한 10만 원짜리 준다든지 그런 거 만들어서 전 우리나라 사람 다녀가게 만드는 그리 되려면 제가 대통령이 돼야 돼요. 아쉽습니다. 아무튼 충무 이수진 숨기 남해가 성지다. 어떻습니까? 그런 생각 안 듭니까? 공허하시죠? 그래서 돌아가시면 가장 읽기 쉬운 책을 하나 사서 충무공 공부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정말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땅 강사님. 남해 설전에 태어나서 대학도 떨어지고 이래서 미용을 배워 미용사를 설전에서 했고요. 그때 36살 때 카리노를 읽고 제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오늘 제가 이쪽에 서서 봤는데 저는 좀 게을러서 아이들 운동화를 잘 안 빨아주거든요. 세탁기 돌리고 오래가 막 떨어져 버리고 이러는데 다른 건 다 잘하는데 이제 운동화 빨리 싫더라고요. 신발들이 참 깨끗하고 제가 이분들이 확실히 좀 다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네, 신발도 잘 깨끗이 빨아 신으시고 단아하신 분들이 가셔서 아이들이나 남편이나 가족에게 야 우리 충무공 순국지 한번 가봐야 된다. 그럼 그분들이 또 보고 다른 사람이 전하고 해서 여기가 성지가 하루빨리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을 내어주신 서재식 남해문화관광해설사님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제 잠시 휴식 시간을 가지고 11시